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컬럼이 삼성이라고 하는 컬럼, 하이닉스라고 하는 컬럼, 엔비디아라고 하는 컬럼들이 있고요. 전부 다 난수로 1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X축으로 사용할 값은 없어요. 전부 다 삼성에 있는 값들도 Y축으로 사용할 값들이고요. 하이닉스 컬럼에 있는 값들도 Y축, Y좌표로 사용할 변수들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컬럼에 있는 값들도 Y좌표로 사용할 값들이에요. 자, 이거를 선그래프 3개로 그리자, 각각 다르게 그리자, 뭐 이렇게 했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plt.플러스를 3번 호출하자예요. plt.플러스를 3번 호출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이거를 하고, 블루라고 할까요? 블루, 동그라미, 직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레이블을 3 소문자로 하죠. 삼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만 먼저 볼게요. plt.show 하셔가지고 네, 얘만 먼저 보시면 이 숫자들 보시면은요. 숫자들 보시면 여기 삼성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이에요. 0.4, 0.7, 0.0 맞죠? 네, 이런 값들이고 10개가 그려놓습니다. 범례는 아직 안 보여요. 범례는 안 보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컬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고 삼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그리고 점선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하이닉스 컬럼을 그린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삼각형보다는 네모가 더 나을 듯도 싶네요. 네, 네모.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그려졌고요. 마지막은 엔비디아를 그리시면 돼요. 플롯 데이터 프레임 점 NVDR 이렇게 되시면 될 거고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린으로 하고 여기는 십자가로 할까요? 십자가로 하고 대시 2개, 대시트 라인이죠. 그리고 레이블은 NVDR 네, 이렇게 하시면 십자가 모양이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이 대시 라인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역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역삼각형이 조금 낫네요. 그나마. 이런 식으로 색깔이나 선의 모양이나 마커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세 개가 다르게만 보여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스캐터, 각각의 플롯들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레이블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plt.레.d 이렇게 하시면 돼요. plt. 그럼 여기, 이 그 범례의 위치는요, 파이플럿 모듈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장 적당한 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범례가 나타나는 위치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위치를 PLT가 찾고요. 만약에 이 위치를 우리가 뭐 여기로 고정시키겠다,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아규먼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규먼트 찾으시면 그 범례가 표시가 되는 그 위치도 바꾸실 수 있어요. 요 정도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X축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X축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레이블 넣어줄 거 없고요. Y축은 이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로는 뭐 Y축 레이블도 써줄 거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주식 가격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프라이스 그런 정도로 Y 레이블은 써줄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첫 번째 문제였었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아이리스 예제 데이터셋부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예제 데이터셋 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는요, 꽃의 이름이에요. 꽃의 이름인데,
우리말로는 붓꽃이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거기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 살펴보신 분들은 스피시스가 세토사, 벌시컬러, 그리고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꽃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조금씩 조금씩 좀 다르죠. 뭐 색깔도 조금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어, 거기에 아마 컬럼 이름들 중에서 페탈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었을 거고, 세팔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붓꽃이라고 하는 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꽃잎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큰 꽃잎이 있대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작은 꽃잎을 페탈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있는 큰 거, 이걸 꽃받침, 세팔이라고 부른대요. 아마 컬럼 이름이 위드스하고 위드스하고 뭐였죠? 하이트인가요? 랭스인가요? 랭스인가요? 랭스? 랭스는 요 길이. 랭스는 요 길이고, 그 다음에 위드스는 요 가장 넓은 부분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페탈 랭스 그러면 안쪽 꽃잎의 길이를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페탈 위드스 그러면 이 안쪽 꽃잎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을 한 거예요. 세펄 랭스라고 하면 그 세펄의 길이를 측정을 한 거고요. 세펄 위드스 그러면 요 가장 넓은 부분이 있겠죠. 요 가장 넓은 부분의 길이를 측정한 게 세펄 위드스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 네 가지 변수에 대한 의미 이해되시죠? 붓꽃이라고 하는 어떤 꽃의 품종이 있는데 같은 붓꽃이더라도 품종이 세 가지 품종이 있고요. 물론 더 있어요. 더 많은 품종들이 있대요. 근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 딱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있고요.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있고,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그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가로 길이, 이거를 품종별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서 그 숫자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꽃을 보지 않고, 그 숫자들만 보고서도 품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예측할 때 많이 사용하는 품종을 분류하는 예측할 때 그런 연습 문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셋 중에 하나가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셋입니다. 세토사하고 버지니카는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비슷하죠. 근데 버지니카는 좀 많이 다르죠. 버지니카는 이 꽃받침 자체도 좀 얇게 생겼죠. 좀 길고, 그죠? 꽃잎도 길고 좀 얇게 생겼죠. 근데 세토사하고 버지니카는 꽃받침도 이렇게 둥글게 나오고, 그죠? 약간 좀 비슷하죠. 근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 점 찍어보니까 세 가지 색깔이 어때요? 구분되죠. 선점들을 그려보시면 그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화만 해보시더라도 분석하기 전에 시각화만 해보시더라도 어, 그 데이터들을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데이터셋 가져오는 것만 먼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아이리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고, 가져오실 때는 시본,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셋, 여기다 이름을 아이리스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일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일 거고, 일단 인포를 먼저 볼까요? 인포를 먼저 보시면,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죠.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고, 150개가 있어요. 그죠? 행이 150개가 있고, 컬럼은 5개가 있습니다. 컬럼 5개가 있는데,
앞에서 네 개의 컬럼은 전부 다 숫자 타입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이거 오브젝트라고 돼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세펄이 꽃받침이었죠? 세펄이 큰 거. 세펄이 그 꽃받침이었고, 페털이 꽃잎? 이상하다. 좀 거꾸로 표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네. 뭐, 이렇게, 랭스, 이렇게 했어요. 랭스, 위드스. 어, 헤드를 한번 볼게요. iris.head. 앞에서 5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ris.tail. 뒤에서 뒤에서 5개를 보겠다는 얘기죠. 앞에서 5개를 봤는데 전부 다 세토사만 나오고요. 뒤쪽에서 5개를 봤는데 버지니카만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게 150개 중에서 세토사 50개가 1번부터 50번까지 등장하고 벌시컬러가 51번부터 100번까지 등장하고 나머지 101번부터 150번까지 버지니카가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럴 거고요. 세펄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꽃받침이 많네요. 세펄이 꽃받침이고 페털이 좀 크기들이 작죠. 그 안쪽에 있는 작은 꽃잎. 네, 작은 꽃잎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안쪽에 있는 꽃잎의 길이와 너비. 랭스 위디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아이리스. 그리고 그 옆에는 품종이 무슨 품종인가라고 하는 게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자열로. 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가지고서요, 세펄이 무엇을 의미하고 페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미지로 보여드렸고, 몇 가지 다른 함수들 사용하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는 거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